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꾸라TV 권지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저도 조금 편하고 솔직하게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입사 포부에 대해서 저는 개개인의 분들을 보고 이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 키워드를 사실 다 지정을 해서 하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다 직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입사 포부를 이제 쓰라 그러면 많이들 어려워하기는 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어렵긴 했어요. 도대체 뭐 쓰는지도 모르겠고 언어도 너무 많아요. 중장기 목표를 써라, 시나리오를 써라, 뭐 난리, 그냥 포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렵다. 근데 85%. 제가 이거는 30대 기업 자기소개 85% 이상이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쓰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오는 게 아마 그 입사 포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 구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사 포부를 쓴다 그랬을 때 저는 3단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들이 물어본 언어와 관계없이.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첫 문장 쓸 때 제가 주목한 키워드는 무엇이다라고 저는 키워드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거에 주목한다. 자, 그러면 입사법은 이제 첫 단계 이렇게 씁시다. 자, 저는 A라는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제가 그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본인 직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혹은 본인 직무의 전문성의 완성이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첫째 맥락이 여러분 될 거예요. 일단 우리 입사법의 첫째, 둘째 문제 그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만 쓰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맥락, 2단계는 그것이 실제 상세 업무에서 두 가지에 적용되는 사례를 썼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반드시 만들 그 A라는 키워드를 상세 업무로 보면은 B라는 업무에 있어서도 그거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고 C라는 업무에서도 실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적용 예를 저 같으면 두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문장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풍부해지겠죠, 조금. 자, 그러고 나면 입사 포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특별한 시너지 언급을 안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우리 자아 실현하거나, 그죠? 나의 그런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해당 키워드는 상세 업무 두 가지에 적용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추구하는 그게 전략적 목표는 직무에서의 전문성, 너네 회사에서의, 거기에서 분명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언급, 이게 세 번째 맥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500자 정도의 입사 포부인 것 같아요. 근데 700자, 1000자, 마음대로 쓰세요,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에는 3.5단계, 4단계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자, 그 입사 포부, 이제 제가 이따 예시 들어오겠지만 그 입사 포부를 그냥 바로 가서 삑 하고 만들어지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증폭시킬 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거 하나를 언급하는 걸 3.5단계나 4단계로 논리 구조를 세팅하시면 입사 포부가 좀 깔끔하게 완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인사팀 출신이니까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째 단계로 하면, 자, 저는 인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리스크 전략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첫째 맥락. 그럼 이유? 아니,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람의 의사결정, 사람을 다루는 인사 업무에 있어서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케어하는 것이 그 인사 업무의 본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이게 아마 첫째 맥락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두 단계 상세 업무의 적용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채용에서의 리스크에 주목해서 저는 채용 단계에서 발생해서 컴플레인에 주목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겠다. 두 번째는 급여나 보상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컴플레인에 주목하겠다로 저 같으면 쫙쫙쫙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3단계 어떻게 할까? 자, 그렇게 됐다 이거야. 뭐 다 리스크 관리하고. 그러면 인사가 단순히 관리 영역을 벗어나서 실제 매출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 HR로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글자 수 많아, 더 쓰래.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뭐 당장 그걸 할 수는 없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학과 출신의 인사팀 지원자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 관리하면 좀 체계적으로도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통계나 분석과 관련돼서 좀 더 전문화된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그 브릿지 지식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라는 포부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길었을 때 4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잘 써집니다. 제가 이거 잘 써요, 여러분들. 잘 썼으면 좋겠고, 대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키워드로 얘도 내가 생산관리야, 혹은 공정이야, 내가 혹은 뭐 재경이야, 재무야 했는데 하나의 키워드로 밀다 보면 각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전 400에서 700자 정도를 이 맥락으로 구성을 해둔, 그럼 한 2000자 정도 되겠죠. 그걸 미리 세팅을 해놓고 복붙과 변형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게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좀 적어놨어요. 최근에 본 자소 중에 여러분들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거는 보면서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마무리 요걸로 할게요. 첫째, 기여하고 노력하겠다. 이거 제가 보니까는 제가 또 이제 사전에 촬영한 그런 영상의 댓글로도 있는데, 기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환경의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을 상징하는 단어여야 돼. 기여라고 하는 건 제3자나 중간자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3개의 키워드는 정말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책 얘기하는 거. 자꾸 제가 어디도 봤어요. 상무이사가 되겠다. 와, 무섭죠, 그죠? 상무이사가 그게 여러분들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상무이사가 뭐예요? 근무 오래 하겠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런 가이드라인 있는 걸 제외하고는 연도별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포부 쓰실 때 5년 후, 10년 후 그러는데 사실 그게 올드 패션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그렇게 쓰는 것 자체에 있어서 엄청 고민했다고 느끼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가령 제가 리스크에 주목을 해서 채용과 보상, 그다음 기업 문화에서 리스크를 각각 실현하겠다고 하는 건 연도가 중첩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간 미래일 수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로 나누는 것보단 키워드, 직무상 왜 중요해? 그걸 상세의 업무에서 나는 실현하겠어? 그럼 만드는 시너지가 뭐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완하겠어? 라고 하는 이 구조로 입사포부를 풀고 키워드 한 3가지 정리해서 한 2000자 정도 미리 써놓으면 입사포부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사포부, 중장기적 계획, 시나리오 작성해라 등등은 하나로 이해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입사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에 이제 제가 지원 동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입사포부 미리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